안녕하세요. 저 한국무역금거래소 다이아몬드 거래소 대표 윤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인철입니다. 네,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양배리 씨, 금은 닥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유튜버죠. 예. 예, 이제 금은 닥터라고 하는 거는 금과 은 그런 투자 정보의 대가입니다. 저 양배리 씨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금과 은 투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금은 투자 유튜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양배리 씨. 전문가시라 그래서 네. 말씀이랑 이렇게 발음 되게 정확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배리 씨한테 저희들이 하나 질문할 거나 네. 지금 이게 뭐 경기 침체로 네. 앞으로의 그 금과 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커지고 있고 저 또한 보기에 이게 좀 더 현실화 되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 투자, 은 투자 할 때 뭐 금과 은 안전자산이니까 뭐 경제 위기 때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국제 가격으로만 보면 오히려 위기 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그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금 투자를 할 때는 이제 국제 시세는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환율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금 가격은 폭등할 수 있다. 약간 요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저기 1,300원 환율 때 뭐 정부에서 이렇게 1,300원 이상으로 안 가게끔 뭐 잡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1,322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1,400원 가량 갔을 때 금값은 상승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환율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환율을 맞출 수 있는 게 투자 업계에서도 지금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환율이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최근 이제 보면 한 달 만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거의 100억 달러가 빠졌거든요. 3개월 동안에 200억 달러가 빠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물론 잘 위기를 견뎌내고 방어해 나가면 좋겠지만 이 위기가 더욱더 글로벌적으로 심화된다고 봤을 때는 이 환율을 막기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다 털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환율을 올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환율. 손 대표님, 지금 환율이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뭐 100억 달러라 그러면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외환보유고가 그 정도 빠졌으면 엄청.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외환보유고가 만약 빠진다. 저 또한 이제 느끼는 점이 이제 뭐 온스당 가격이 국제 시세는 많이 빠지고는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환율이 오르겠죠.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 금값이 그래도 아직도 이제 상승세로 국내에서는 지금 거래가 3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달러가 빠져나갈 때는 뭐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외국인들이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가져가는 건데 뭐 주식에서도 팔고 부동산도 많이 판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환율이 앞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만약에 뭐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이대로 쭉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동안 빠졌던 금 가격은 다시 회복을 하게 될 거고 이게 경기 침체가 크게 온다고 한다면 환율이 또 치솟아서 우리 금에는 되게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 대표님 금 투자는 환율이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뭐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뭐 한 달에 지금 뭐 투스텝 양배리 씨가 얘기하는 거의 뭐 100억 불 이 정도가 한 달에 빠져나갔다면은 근 6개월 상계는 뭐 한 몇백억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금값이 치솟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값. 근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금을 지금 사서 투자를 할 것인가, 금을 지금 매도해야 될 건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금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에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오른다는 사람들도 있고 내린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금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실버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제 실버 값이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신다면은 금도 이제 안전하긴 하지만 실버 쪽이 이제 투자로서는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뭐 이제 매도 시점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값이 괜찮아서 뭐 매도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좋지 않은 시점인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도. 양배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되게 금을 적극적으로 저는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은을 많이 매수를 했었던 이유가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금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경제위기가 안 온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빠졌던 그 금값이 회복이 될 것이고, 만약에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면 환율로 인해서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 같은 지금 자산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야, 진짜 저기 투스텝의 양배리지. 예. 진짜 말씀 잘하세요. 예. 그럼 이제 뭐 금은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양배리 씨가 이제 워낙 그런 좀 전문가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을 정확한 금 함량을 뭐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제 업체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이런 것 것들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또 얘기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건데, 예. 이제 요즘 이제 뭐 과거 이제 한 지난 1년을 두고 봤을 때 네. 요즘에 약간 고객님들의 어떤 매수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규모가 이렇게 좀 많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일반 고객들이 금값이 이제 많이 치솟고 경제적으로도 네. 뭐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제 금리도 올랐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 네. 금을 그 매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입하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최근 뭐 1년 사이에는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서 조금 낮을 때 구매하시려는 고객님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저한테 좀 연락을 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더 오르면은 그 전에 그때 살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판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팔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개인적인 네. 이제 뭐 저희가 아는 느낌이고 뭐 그리고 저 소비자들에서 요즘 하는 얘기가 네. 옛날에 이제 금을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네. 이 차이가 요만큼이었는데 요즘에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업체들에서 살 때 가격은 별로 안 떨어지는데 팔 때 네. 가격만 뭐 엄청 떨어져가지고 뭐 지금 같은 시기에 되게 금 팔기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시점이랑 좀 좁혀지는 시점이랑 이거의 차이가 약간 뭔지 소비자들은 이런 걸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사고 파는데 네, 이제 왜 벌어져 있냐? 네, 요즘 왜 벌어진 건지 이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네. 뭐 수입하는 양, 네. 그다음에 국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금시장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수요 조절이 되지 않을까. 뭐 원래는 이제 어차피 이제 금 판매 가격은 어차피 업체마다 영업 행위이다 보니까 네. 가격 차이는 분명히 날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서는 그런데 네. 소비자들이 이제 또 실제로 느끼는 거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는 그렇게 뭐 있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예. 지역적인 데들일 수 있고 그럼 매입 또 업체마다의 작은 차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차이 난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사고팔고에 대한 그런 가격은 거에는 차이가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뭐 국제 시세랑 뭐 부가세 이렇게 좀 차이가 나니 국내에서 이제 또 거래되는 시세나 이런 차이 뭐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도매업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 차이가 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사고팔고 시세가 더 좁혀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도매업자가 네.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진율이 더 적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지역마다 뭐 이렇게 지역의 특성마다 어떤 데에서 좀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많았어가지고 그런 소비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일종의. 뭐 꼭 뭐 그럴 수도 있고 업체마다 이제 판매 가격이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업 행위다 보니까 좀 이제 시세를 네네. 좀 높여서 파는 업체가 있고요. 같은 금인데도 좀 싸게 매입하려고 하는 예, 업체도 네. 있는 매입 거고. 업체들이 근데 그게 대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그런 걸 네. 못 느꼈어요. 아 진짜요? 네, 저희들은 뭐 사고 파는데 거의 뭐 큰 차이가 그거는 이제 없었으니까. 뭐 도매 업체에서는 이게 그 윤현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오히려 더 이렇게 뭐 짜장면 하나도 마진이 네. 커피 하나도 뭐 30-40% 안 되는데 네. 금이 30-40% 하면은 금은 뭐 1%도 안 되는. 건물을 심하게 지었겠죠. 네. 금은 보통 도매업자들은 0.3%? 네, 도매업자죠. 그 정도의 그 금액이죠. 뭐 최근에 이제 뭐 윤희 대표님이 그죠 한국무역건설에서 이제 뭐또 네. 대기업 네. 회사에서 이제 저 미니 골드바 이제 뭐 한 200여 개. 와. 네. 그 입찰 들어가셔가지고 네. 또 제일 저렴하게 좋은 가격에 좋은 디자인에 또 파셔가지고 기분 좋으셔서 저희가 네. 좀 이따 뭐
네.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회식? 회식 아, 가서 얼떨결에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대기업이 저에게 모든 이렇게 항상 대기업들이 오시면 저희도 항상 회식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뭐 디자인도 이쁘고 뭐 순도라 이런 거는 뭐 유영 대표님이 뭐 워낙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골드바를 만드시니까 검수하시니까 뭐 믿고 이제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다 이거 정보성으로 했었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아는 지식을 좀 나눠갖자. 네, 주얼리 산업을 위해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들은 네. 나는 양베리 씨가 이런 거 잘 아실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유로피안 뭐 센트럴뱅크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미국의 이제 뭐 각 중앙은행들이 네네. 금리를 다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는 은행은 하나도 없다. 예, 물가가 너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섬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은행은 없다. 중앙은행은. 그렇죠. 그러면 이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변수들이 생길 텐데. 그렇죠. 그럼 앞으로 또 어느 정도 뭐 더 오를 건 9월, 뭐 12월 뭐 네네. 이런 또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금리를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윤 대표님 말씀처럼.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중앙은행이라고 뭐 예를 들면 물가가 막 이렇게 치솟으니까 금리도 이것보다 무조건 많이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경제 상황도 살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계산한 바에 의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폭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한 3%에서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그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이제 경제가 무너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자 부담도 되게 많이 커지게 되고 그런 기업들이나 가게들도 무너질 수 있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물가가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오히려 위기로 빠지면서 뭔가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금리를 어느 정도만 유지하게 된다면 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예금해봤자 3% 이자밖에 안 주는데 물가는 맨날 9% 10% 오르네? 그럼 차라리 그냥 미리 먹을 쌀을 사겠다. 근데 부자들은 뭐 미리 먹을 쌀을 뭐 100kg 이렇게 못 사놓잖아요. 그럼 이제 금을 당연히 모으게 되는 현상이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말씀하신 그런 대란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들도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예. 경제적으로 또한 그 안에 그 내면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지금 가장 예민한 시기인 것 같아서 그나마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이게 다른 것보다는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한 이제 세상. 국가도 위기가 오면 달러랑 금을 막 이렇게 매입하려고 그러고 뭐 우리나라도 금 모으기 운동하고 그랬었던 게 진짜 금이 그런 위기 때 가장 빛나는 자산이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앞으로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거 되게 그 좀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뭐 맞아요. 주식이고 뭐 코인이고 막 진짜 그리고 영끌족들이 네. 20, 30대는 이게 IMF라는 걸 겪어보지 못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살 정도의 그 주택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다가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의 부담감이 너무 크다 보니 네.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코인 하셔서 이제 버셨던 분들이 요즘에 금을 사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금을 믿을 건 금밖에 없다 하면서 뭐 사러 오시는 이제 고객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저희 쪽에 오시는 고객님인데 뭐 그 말씀하셔서 뭐 저희가 뭐 금이랑 뭐 실버를 사고 파는 회사로서 뭐 좀 그런 정보를 듣지 않았나 싶고요. 경제적인 네. 어떤 흐름은 양배리 씨가 항상 그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연구하시고. 네, 저희들은 이제 뭐 금, 은혜 뭐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그 어떤 흐름과 시세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집중한다 그럴까요, 우리는? 근데 뭐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지켜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양배리 씨가 굉장히 그 유튜브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던 많은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영리적인 목적이 없고 뭐 주고받는 뭐 함수 관계가 아닌 그런 정직한 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맞잖아요. 맞습니다. 투스텝. 네. 예,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예. 항상 뭐 그 정보 양배리 씨가 해주시는 이제 정보 들으시면은 아마 뭐 투자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아, 예, 맞는 얘기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면 저희 양배리 씨나 예. 우리 손 대표, 네, 저희들 그 많은 그 시청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더 진실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네. 고정관념도 좀 깰 수 있는 그런 방송에 대해서 전체가 조금씩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좋은 가격에 또 파실 때 황금성도 있는 영상과 콘텐츠를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